예, 이번 주 우리 홍 박사님하고 네. 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 홍 박사 오늘 옷이 인디안 그래요? 인디안 무늬인가? 이게 인디안 무늬. 박 PD님은 파리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파리 스타일이에요? 고급진 패션쇼 갔다 온 거라. 인디안 느낌으로? 문양이 인디안 어떤 그런 문양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네. 저번 주에 비 엄청나게 왔는데 연휴 동안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갔다 왔어요? 저 지지난주에 4월 말일 때 부모님 오셔가지고 콘서트 모시고 갔어요. 아 이거 말고 연휴 기간에 연휴 어버이날이 기간에 껴있잖아. 못 갔어요. 그건 아니지 매는 거. 토요일 수업 때문에 못 갔어요. 아 토요일 수업 때문에? 네. 그럼 어머니 아버지 뭐 오시라고 그러지. 그 좀 귀찮으신가 봐요. 잘 안 오셔요. 콘서트는 뭐 갔어요? 콘서트는 그 요즘 트롯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해서? 그걸 광클릭 해가지고 예약해가지고 같이 다녀왔어요. 미리. 그 어머니 아버지 트로트 좋아하시나 보다. 어머니가 좀 좋아하셔가지고. 네.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버지도 트로트 좋아하시는데 옛날 거 있잖아요. 왜 교수님 배호 아 그렇지. 가수, 돌아가는 삼각지. 삼각지 막 이런 거. 네. 그래 나도 그런 거 교수님도 좋아하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죠? 아버지하고. 예. 근데 뭐 요즘 트로트는 또 장르가 좀 다른 것 같은 그죠? 느낌이 옛날 정통 트로트하고 달라서. 맞아요. 신식 근데 트로트. 이게 참 세월이 흐르니까 트로트로 가나 봐요. 그죠. 전 나 세대가. 학교 다닐 때는 트롯이라는 그 장르 자체를 귀에 앵겨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나는 그 포크송 세대거든요. 그래서 포크송. 송창식 뭐 윤영주 기타 치면서. 기타 치면서 이장희 뭐 하고 그다음에 그거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팝. 그냥 팝하고 팝 세대예요, 우리는. 빌보드 차트를 막 매일 1위에서 100위까지 줄줄줄 외울 때. 그런 거 좋아하셨었는데. 그 시대에 이 팝이랑 포크송 겨우 했고 트로트는 아예 들어본 적이 아예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그게 한국 정서에 맞나 봐요. 이렇게 그쵸? 구성지게 이렇게 약간. 꺾고 이렇게 가고 맞아요. 하는 게 예. 그리고 또 괜찮더라고요. 또 들어보니까 요즘은 좀 들으세요? 약간 들어요. 약간 근데 뭐 아직도 좋아하는 장르는 솔직히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그 습성이 있어서 여전히 그 팝 쪽이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얘기하면 또 욕 배 터지기도 아 많고. 왜요? 그럼 개친데요. 나는 목요일 날 이제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토요일 날 오려고 목, 금, 토 이렇게 2박 3일 잡아서 제주도를 3월 7일 날 한성규 PD가 예약해줬어요. 네. 그 비행기표 어렵게. 네네. 그래서 목요일 날 갔어 이제 공항에. 네. 김포공항에 딱 갔더니 정상 30분 연착됐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네. 30분 연착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탑승까지. 예, 네. 이제 활주로 나갔어. 안 가. 1시간을 계속 거기서 그냥 비행기에서 왕왕거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거 왜 안 갑니까? 그랬더니 지금 저 제주 쪽 공항 사정이 좀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1시간 정도 되니까 결항입니다. 전부 백해서 내리십시오 해가지고 빠꾸에서 내렸어요. 너무 그래서 실망이에요. 못 갔습니다. 제주도 못 가고 참나. 다시 기약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거기 안 갈 거예요. 예, 오늘 이슈는요. 네. 이거는 좀 더 내가 확인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겁니다. 밤길에 여성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를 문신한 놈의 새끼들 하는 거예요. 양아치 새끼들이죠. 예. 문신한 놈들이 쫓아간 거예요. 예. 그래 이 여성이 용케 피해가지고 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귀가 조치를 했는데 거기 남편도 있었어요. 네네. 거기까지 쫓아와서 계속 여성한테 꼬장 피우고 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술 취한 남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두 이거 명. 두 명인 것 네. 같습니다. 이주민 여성이에요. 아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예, 이주민 여성을 쫓아가서 위협하고 그 남편까지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유 참. 이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이게 이 부분은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네네. 그런데 하지만 경찰은 남성들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그대로 귀가 조치를 시켰다 그놈들을. 그랬더니 그놈들이 다시 이 여성의 집에 또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저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일단은 뭐 이게 MBC에서 보도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28일이네요. 네. 전남 진도군의 한 마을에서 술 취한 남성이 편의점을 다녀오던 이주민 여성의 뒤를 쫓았다. 네. 이 여성은 필사적으로 골목을 달려서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지만 남성은 집까지 따라왔고 여성의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거. 이거 제가 영상 봤는데요, 교수님. 영상이 있습니까 이거? 여성분이 막 엄청 뛰어서 도망을 진짜 간발의 차이로 딱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도 막 무작정 따라와요. 이거 영상 있으면 정 PD님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문 안 열어줬겠죠? 예, 그 예.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남성이 우통을 이제 벗었어요. 그래서 문신을 보여줬대. 확 그냥 진짜 밟아버려야 돼, 새끼들 글쎄 말이에요. 문신 있는 게 뭐 자랑이라고 양아치 새끼들 말이야 요즘에. 여기 보니까 여기 팔 여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말 가짜라서 아유 내가 그런 거 보면 이제 가짜나 죽겠다니까요. 참. 이 남성은 잠시 뒤에 다른 남성까지 불러서 강제로 현관문을 열려고 했고 예. 이 과정에서 문 유리가 깨지기도 했다. 이게 이게 주거 침입이에요? 네, 파손. 남성들은 계속해서 여성을 끌어내려고 했고 여성의 남편이 함께 저항을 하자 폭행이 시작됐다. 이거를 불구속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이거 얼마나 이후에 위험해요. 10분 뒤에 경찰이 도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했는데 이 새끼들 현행범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거는 일단은 구속영장 신청해야 되고 남의 집에 막 무작정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얘기 납치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러게요. 면에서는. 막 데리고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은 남성들을 경찰서로 연행해서 피해자와 분리시켰으나 부부는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럼요. 경찰이 술에 취했던 남성들을 신분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한 것이다. 이게 나 이거 진도경찰서에서 처리했겠지만 이거 내가 좀 더 알아보겠지만 그 역시 부부의 우려대로 8시간 뒤에 네. 이 남성들은 다시 여성의 집으로 찾아왔고 다행히 부부는 밤사이에 거처를 옮긴 상태여서 추가 피해를 안 입었다 이런 내용인데 요놈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찾아간 이유를 지들이 거기 난장 죽이고 우통 벗고 지랄했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이제 아마 옷도 거기 떨어뜨렸던 것 같고 자동차 키가 거기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거 찾으러 갔다고 경찰이 진술을 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다시 찾아왔다고 이제 하니까 경찰이 뒤늦게 이 피해 여성한테 112 시스템에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거는 어. 제가 천지가개별로도 경찰 이 처리 상황이 잘못된 겁니다. 그 지금 이 정도 이게 만약에 이 여성이 어떤 다른 피해가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경찰 이 사건 처리한 사람들 전부 옷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나 일을. 난 아니. 진도경찰서 실망입니다 이거. 집까지 막 여성은 밤길에 쫓아와서 집까지 따라가고 심지어 그러니까요. 집에 들어갔는데 집 문을 막 열려고 하고 또 남편이 왔는데 남편까지 두들겨 패고. 폭행하고 이런 놈을 저 주거 침입에 어떻게 보면 납치 미수고 뭐 스토킹이라도 괜찮죠. 그쵸 그 따라와 밤에 여자 쫓아오는 거 자체가 무슨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문까지 열어 제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여기에 지금 밝혀지지 않은 무슨 다른 저간에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뭐 예. 그게 불구속 귀가 조치하는데 합당하다면 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예. 현재 기사에 난 이 내용 이대로라면 경찰이 잘한 거 아닙니다. 진도경찰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처리하신 요 사건을 처리한 사람들이 이거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구속을 안 하더라도 그 당일날은 긴급 체포해가지고 유치장에 하루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의 막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니까요. 지경인데요. 일단은 긴급 체포해가지고 하루 정도는 유치장에 수감해놓고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석방해도 그만인데 이거를 신분 확인됐다는 이유로 그냥 귀가 조치했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정이 뭐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큰 교수님 아무리 다른 사정이 있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분이랑 이 남성이 뭐 아는 사이인데 뭐 얘 진짜 막말로 뭐 채무를 독촉하는 뭐 관계다든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이렇게 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요, 맞아. 뭐 다른 사유가 뭐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도 이거는 경찰이 한 조치는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네, 경찰관들 정말 제발 좀 성의껏 근무하라고.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하라고 귀차니즘에 빠지지 말라고 월급 받아 먹잖아. 이게 아마 국가에서 녹봉 받고 있잖아. 예상컨대 이놈들이 이 양아치 아마 새끼들이 경찰하고 하나 봐. 혹은 경찰서 가서는 이렇게 막 이 여성분한테는 가격하게 행동하고 경찰서 가서는 막 아니, 또 원래 이런 새끼들 벅벅이죠. 급신급시다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막 이랬겠죠. 아니 그랬어도 보내면 안 돼. 그랬어도 여자를 쫓아갔고 그 집까지 쫓아가서 문 열려고 그러고 남편까지 폭행을 할 정도면 주거 침입에 폭행에 저 납치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조사한다 치더라고. 맞아요. 예. 따라간 건 사실이잖아. 맞아요. 그런 거 등등만으로도 이거는 긴급 체포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유치장에 수감해서 담궈놓을 수는 있거든요. 네네. 이런 놈들을 그렇게 안 하면 도대체 어떤 놈들을 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 실제로 아무리 또 술 취했다고 찾아갔잖아요. 하더라도 난 이 부분 이 담당 그 경찰관들의 이 직무 태도는 이건 용인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경찰 욕먹이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량한 시민한테는 한없는 봉사자의 그 공복으로서의 지금 의무를 다하고 범법자한테는요. 그냥 강력하게. 추상 같아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진짜 범법자는 그거 권한 주는 거 아니에요 경찰한테.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이게 이 부분 납득이 안 돼.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전남청을 통해서 내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거 처신한 거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요거 결과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낯부끄럽네요. 이거 해놓은 거 보니까. 근데 저도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런 그런 약간 책임감 같은 것들이요. 전직 경찰의 어떤 그 식구로서의 뭐 어떤 그런 부분 좀 벗어나려고 그래요. 지치고 이제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고. 화나요. 이건 철저하게 나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왔으니까 민간인의 입장에서 잘못한 거 비판하고 욕하겠습니다. 이거 용서가 안 돼요. 두 번째 거 이슈 볼까요? 네. 요거는 뭐 우리가 그동안 방송하면서도 이 얘기 꽤 많이 했던 게 네. 근절이 안 돼요. 근절이. 계속 똑같아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성년자 계속 훈방망이니까. 맞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제목. 네. 미성년자 만남 유도하고. 그러고 이제 뭐 옷을 벗고 있거나 숙소에 들어가서 그렇죠. 숙박업소 들어가서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하고 있거나 그럴 때. 이럴 때 바다닥 덮치는 거야. 내 동생인데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거야? 미성년자 내 동생하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려놓고 두들겨 패고 돈 뺏고. 결국 해결하는 건 돈이죠. 합의금 2억 뜯어냈다? 어휴, 요거 10대들이요. 10대에서 20대 일당 요것들 범죄 조직에 이거 어떻게 보면. 맞아요. 요것들이 12명 건거해서 7명 구속했다고 그러는데 많이 하긴 했네요. 그러게요. 구속을 네. 많이 했네요. 12명 건거해서 5놈 빼고 7명 구속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요 놈들이 미성년자들이 만남을 유도하면 보호자인 척 나타나갖고 이제 난리치면서 늘 그런 식. 네. 뜯어낸 돈이 2억 원이 넘는다. 어휴. 또 여기 보니까 아이고 근데 정말 이거 난 교수님 무슨 말씀하실 줄 알겠어요.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인간들도 문제다. 네, 맞아요. 맞아요. 미성년자 찾아가지고 미성년자하고 돈 주고 만나가지고. 성매매 하려고 하는 놈들 자체도 대가리 총 맞은 새끼들이에요. 맞아요. 이 새끼들도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처벌은 받겠죠. 강력 처벌해야 돼요. 처벌은 받겠지만 이 사람은 피해자 겸 피의자죠. 성매매 시도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아주 경미하게 구속은 안 되겠지만 예.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매매 하려고 덤비는 인간들도 구속해버려야 돼. 구속. 맞아요. 지 자식이 있고 저 동생이 있고 그러면 이런 짓 하겠어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놈들도.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피해자한테 그래 당해도 싸다고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해요, 교수님. 이제 뭐 이렇게 사건 다루다 보면, 그러니까 좀
미성년자긴 한데 나이 조금 더 있는 뭐 고등학생 정도 되는 미성년자랑 뭐 성관계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사귀어서 했니 아니면 저쪽은 뭐 강제로 당했니 막 이렇게 막 다투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사귀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겠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미성년자랑 성관계하면 그냥 무조건 처벌해야 되지 않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16세 이하로 정해놔가지고 형법상 예. 16세 이하 이제 의제강간 같은 경우는 16세 이하는 동의를 받고 성관계로 네. 처벌을 하는데 16세 넘으면 17세, 18세, 19세까지는 상관없다는 얘기거든. 그런 거죠. 그거 이제 문제인데 의제강간도 아예 미성년자로 싹둑 잘라서 19세로 그냥 상향 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죠. 글쎄 말이에요. 27살 먹은 사람이 이 사람이 예. 미성년자 2명하고 심야의 숙박업소에 있다가 협박받은 거예요. 그 2명씩 데리고 명이에요, 있는 게 2명. 또. 예. 그 뭐 저 투썸이라고 그러죠. 쓰리썸. 쓰리썸. 투썸이 아니라 쓰리썸은 좀 아주 추접스러운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게 근데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어떻게 해보려고 데리고 간 건데, 에이구. 이게 술 친구 구한다는 채팅방에 들어가갖고 이제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자 해갖고 애들 불러들여서 둘 데리고, 물론 뭐 그 본인 입장에서는 애들 둘 데리고 숙박업소가 술 먹으려고 그랬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말 같지 않은 소리 씨부릴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건 미루어 짐작해 뻔한 일인데. 예. 예?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나타나가지고 내 동생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무릎 꿇고 앉아갖고 싹싹 피는 거예요. 아이고 참. 10대, 10대들한테. 그 20대가 껴있어도 초반이거든요. 그럼요. 걔들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이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걔들이 요구하는 거 돈 내. 그래서 지금 얘들이 해먹은 짓을 보니까 이게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했는데 네. 작게는 400만 원부터 뜯기기 시작하고 많이 뜯긴 놈은 8,600만 원. 오휴. 계좌나 현찰로 뜯겼어요. 8,600 뜯길 정도면 돈이 꽤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런가 봐요. 요거는 20대 아닐 겁니다. 나이가 좀 짐작컨대 5, 60대일 거예요. 예. 이제 참 이게 참. 얘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했대요. 이렇게 하고 11명 1, 2, 3. 예. 11월 4개월이죠. 예. 4개월이죠. 맞아요. 4개월. 아니구나. 지난해 그러네. 4개월 동안에 11명을 협박해가지고 약 4개월, 5개월 되나 보다. 네네. 5개월 만에 2억 2천만 원 뜯어낸 거예요. 아유, 11명으로부터. 짭짤하네요. 이 새끼들 수익이. 나 참. 아이고. 그래서 얘들 죄명은 그 공동 공갈죄입니다. 공동 공갈죄. 예. 그래서 저 했는데 여기 12명 잡아갖고 7명 구속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렇게 썼네. 기사에도 돈을 갈취한 가해자도 문제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썼네. 협박 당할 만했던 어른들도 피해자라고 부르긴 어려웠습니다. 맞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예. 제발 좀 정말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애초에 안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미성년자들 꼬여내가지고 성관계할 생각하고 추잡하게 이럴 데 없는 거지. 인생을 이렇게 더럽게 살아요. 맞아요. 응? 그리고 이 오런 패턴으로 이제 돈 뜯어내는 10대들도 요놈들도 아주 박살내야 됩니다. 이거 오래 살려야 돼요. 계속 생기잖아요, 이게. 네, 이거 저 판사님들 지금 7명 구속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 7놈 진짜 형량 공동공갈죄 형량이 아마 5년 이상일 거예요. 네. 적어도 5년 때려줘야 돼요, 이 새끼들. 맞아요. 이거 저 이은혜가 이거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은혜가. 맞아요. 예. 이은혜하고 조현수가 이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람 죽이잖아. 그 범죄의 특성은 뭡니까? 결국은 자꾸 점점 더. 무뎌져 가지고 자꾸 큰 범죄로 진전돼서 올라가는 게 범죄의 특성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얘네들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 저 7명 구속된 놈들 11명이 엄밀히 얘기하면 예. 12명인가요? 12명. 12명 이놈들은 지금 걸린 게 지들이 인생에 황금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요번에 개과천선하고 정말 사회에 빚진 거 네.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으면 그러면 용서돼요. 맞습니다. 근데 또 나와서 이질하면 이건 구제불능이죠. 이거는 우리 국가사회에서 필요치 않은 인간들이. 맞아요. 예? 예. 제발 좀 나이값 좀 하고요, 어른들. 그 어린애들하고 그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성매매 하는 사람들은 구제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예. 이게 이제
오직하면 당해도 싸다는 말이 자꾸 나오겠어 주변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좀 더럽게 살지 맙시다 인생. 아이고 좀 짜증이 좀 나더라고. 근데 이런 사건은 우리가 누차 그동안 얘기했지만 네. 많았었어요. 엄청 많아요. 저희 이런 사건 많이 취급했어요. 거의 그리고 이게 가출팸 애들이 네. 돈벌이 수단이 그냥 이런 수단을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공해가지고 기사화되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돈 엄청 뜯기고. 네. 그거 엄청나게 많아요. 암수율이 엄청 높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사건도 너무 심하게 뜯긴 한 남자가 신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제 못 살겠으니까. 네. 근데 이 남자가 적당선에 그래 이 정도까지는 정도로 애들이 그냥 그 사람은 넘어갔다면 이것도 밝혀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그렇죠. 아니 씨 오직하면 8,600까지 뜯겨. 또 세 번째 이슈 볼까요? 네. 또 이런 난 진짜 이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그러게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수님. 이런 것들이 다 있냐. 나 부끄러운 줄 모르나 봐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예. 유료 구독형 구독형. 그 SNS를 통해서 예.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 유통하는 범죄에 이제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제 했어요. 네. 이게 왜 나왔냐면 네. SNS를 통해서 불법 성영상물을 유통하는 범죄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상황.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단속을 하라고 국가수사본부에서 각 그 수사경찰들한테 이제 지시를 쫙 내린 모양이야.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참나 이게. 아이고 참. 근래 이제 요 지시가 떨어지니까 전국 경찰 수사 경찰들이 확 수사해가지고 SNS 그 네. 성 동영상 올리고 한 것들을 이제 검거를 한 32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32명을 했는데 아주 특이한 분들이 두 분 계셔요. 아주 특이한 두 분이 계는데 부부셔 부부. 아이고 참. 경남경찰청에서 이제 적발한 예. 사람들인데 예. 얘들은요 부부가 예. 지들끼리 성관계하는 거를 영상을 올려요. 세상에 왜 그러냐고요. 이게 철면피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걸? 그러니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 진짜 이거 이제 보다가 이제 최악으로 가는구만 최악으로. 그러니까 부부가 본인 부부들 부부 관계 하는 거를 네. 올려갖고 돈벌이 그거를 한 이제 거예요. 올려서 수익을 올려가지고 걸려서 이제 됐는데 아이고 참. 몇 개 올린 줄 아세요? 몇 개예요? 106개 올려서 106개. 어우 많이 또 올렸네요. 아름다운 부부예요. 나 진짜 영상 106개를 지들 둘이 부부관계 하는 거, 성관계 하는 거를 106개를 제작해 가지고 예. 유료 구독형 SNS를 통해서 유통을 했고 또 트위터에다가 그 영상까지 광고까지 하셨어요. 아유 참. 그 광고 영상도 또 올리셨고요. 많이 봐달라고. 얼마나 벌려고. 그래서 이 계정의 구독자가 12,700명이래요. 오, 꽤 많네요. 이거 보러 들어가는 성 도착증 사람들. 환자들도 꽤 많은 거예요. 이 또라이들도.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얼마를 벌었냐면 2억 4천만 원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요? 그럼 106개의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106회 정도의 성관계를 해서 2억 6천만 원 벌었으면 회당 얼마씩 벌으신 건가? 그러면 거의 20만 원. 그걸 계산하면 내가 좀 자꾸 수사를 하려고 그래. 아닌데요, 20만 원. 근데 이 수사는 이거 할 때 그 얘기 하거든요. 따지거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부부가? 아, 왜 이런데요? 왜? 다 신성한 결혼식장에서 서가지고 둘이서 신부는 신부를 뭐 영원히 사랑하고 그러니까요. 순백의 순결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일가 친척 친지 다 모셔다 놓고 예. 부두돈 받아가면서 결혼식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 사는 게 이거 하는 거야. 둘이 성관계 하는 거 106개 올렸다면 적어도 106회 정도는 성관계에서 찍어가지고 올린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것도 뭐 아주 아름다운 예술적인 동영상을 찍으셨겠죠. 또 뭐 이상한 거 허름한 거 찍었겠죠. 찍으면 안 볼 거 아니에요. 글쎄요, 지금 얼추 그냥 100회로 쳤을 때 교수님 회당 200만 원, 한 편당 2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차피 하는 부부관계 노출해가지고 하면 200씩 들어오니까. 미쳤나 참, 봐요. 미쳤어. 이게 대가리 총 맞은 사람들이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대가리 총 맞았다고 그런 거예요. 아유. 이 사람들 내가 볼 때
이거 심리 검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부부가 동의를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 당연하죠. 참 이거 저 심리 좀 그러니까요. 검사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 총 맞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성관계 근데 이게 일종의 약간 노출증 같은 심리일까요? 이거는 노출증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아예 성관계의 동영상을 찍었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내가 누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네. 저 지능 사이버 네네. 팀장 할 때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뭐야?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 손잡고 그 지능 사이버 팀에 들어왔어요. 아, 예. 그 예. USB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 지금 우리 부부가 성관계하는 영상이 지금 퍼져가지고 난리니까 이거 좀 잡아주십시오 하고 나 부끄러워 죽으려고 그랬는데 남자는 자꾸 그냥 찜찜해하고 그래서 그걸 봤더니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거예요? 영상이 두 부부가 그 두 분이 분명히 부부 맞습니까? 부부 맞아요. 예, 예. 근데 왜 저 부부가 또 모텔 가서 우리는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 왜 모텔에 왜 가냐? 모텔에 가서 왜 그러냐면 예. 부부 둘이서 모텔에 가서 성관계하면 어떤 놈들이 몰카를 설치해갖고 몰래 그렇죠.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수사 방향을 글로 잡아야 되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모텔을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모텔이 어딥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다 점검도 해봐야 되고. 예. 그러면서 왜 모텔에 가서 부부끼리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아, 가족들이랑 그 같이 시어머니하고 거주해서. 셋이 사는 거예요. 셋이. 가난해요. 남자가 화물차 운전기사고. 가난해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가끔 모텔 이용한다. 또 마음이 안쓰럽더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아유,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형사들이 그 동영상을 보는 거는요. 예. 일반인들이 그 동영상을 살피는 것과 달라요. 그렇겠죠. 문제의식을 갖고 보거든요. 각도라든지 각도, 뭐 앵글이 위치, 조명, 뭐 이런 걸 관심을 갖고 보거든요. 봤더니 네. 여성분은 자꾸 커튼을 쳐서 가리려고 그러는데 어둡게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자꾸 걷어요. 그 다음에 아마 기계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로 정면을 향하도록 지속적으로 남편이 유도를 해요.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바로 남편 의심했죠. 근데 남편을 의심하지만 설마 그래도 부부 동영상을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갈 거는 아니니까 네.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주머니 보내고 그 사람만 따로 불렀어요. 두 사람 보냈다가 남편만 따로 불러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자 커튼 너 왜 걷어? 너 왜 자세 바꿔갖고 정면으로 카메라 앞으로 가? 이걸로 한 4시간 빠겠어요. 자백했어요. 실토했어요. 네. 본인이 바보야 했다고? 바보. 왜 바보냐면 네. 화물차 운전기사라는데 이제 가끔씩 화물차 기사들이 도박을 좀 하나 봐. 그럴 수 돈을 꽤 있죠. 잃었어. 빚은 적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 들었더니 동영상 하나 찍어갖고 일본으로 보내면 우리나라로 안 건너오고 일본에서만 퍼지면서 예. 회당 200만 원을 준다고 그랬다는 거야. 에휴. 그걸 그 말을 누구한테 얘기 믿어요. 듣고 자기 마누라를 불러내가지고 모텔 가서 찍고 세상에. 그거를 이제 일본으로 간다고 보낸 거야. 아이고. 개뿔이나 그 일본으로 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돌지. 그럼요. 바보. 아이고 참. 이걸 근데 이제 고민 엄청 했습니다. 그죠. 입건해야 돼 반드시. 아내한테 어떻게? 반드시 입건해야 되는데 입건하면은 아내가 알면 저건 이혼이 아니라 아마 8차선 고속도로 날 거야 얼굴에. 그럼요. 긁어버릴 거니까. 그럼요. 어떤 아내가 야 그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은밀히 입건했어요. 은밀히 정말 말 그대로. 은밀히? 예, 불구속 수사했는데 은밀히 입건하고 그거 삭제하는데도 우리가 애쓰고 그랬네요. 아이고 참 정말 예, 바보예요. 그런 바보가 있는가 하면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는 본인들이 아예 딱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저 진짜 이거 뭐 정신 나간 부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죠. 세상에 세상에 자기는 자기 부부끼리 106개를 찍어갖고 글쎄 말이에요. 그걸 올려놓고 또 광고까지 해요. 이거 봐달라고 광고까지. 글쎄 말이에요. 광고 영상까지. 이런 넉빠진 아이고. 진짜 어이없는. 이 부부는 이 헤어지지 말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 만나요 이렇게? 이거는 저 본의 아니게 평생 같이 살아야죠. 그렇죠.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서로를. 저 저명인사가 이미 되셨는데 두 분. 그러니까요. 할리우드 배우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인데. 아이고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나 정말. 에휴. 마지막 이슈 볼까요? 네. 요거는
사건이죠. 요거는 언젠가 대한민국 살인 사건에서 다뤄야 될 거예요. 네. 동백항 살인 사건. 여동생 안말기 여동생 그냥 바닷물에다가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그래요. 잘 안 됐잖아요, 이게. 그러게요. 이게 2022년 5월 3일이에요. 이때쯤입니다. 작년. 네, 작년 딱 1년 전이에요. 예, 부산의 한적한 바닷가 동백항에서 차량이 침몰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후 2시 16분이네요. 오후 2시. 네. 한적한 어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동백리 소재 동백항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던 경차 한 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다를 향해서. 물로 그냥 예. 네. 이 운전석에는 여동생 40세 여동생이 그 당시에 타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오빠가 43살이 3살 터울이에요. 타고 있었다. 서행하던 차량은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그런데 이 오빠는 바다에 빠진 직후에 여동생 내버려 두고 지 혼자 헤엄쳐서 탈출을 했어요. 여동생은 그대로 바다 안에서 차하고 같이 수장돼 버린 겁니다. 아이고. 근데 이 여동생이 뇌종양 말기 환자라네요. 아이고. 그래서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일단 얘기는 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네네. 그 얘기를 강조했겠지 이 사람이. 그랬겠죠, 오빠라는. 오빠가. 나쁜 놈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동생이 신변 비관에서. 비관으로 자살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게가 실렸는데 네네. 그런데 뭐에서 이 꼬리가 딱 잡혔냐면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네.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른 이 보험 수익자 그러니까 그 돈도 왕창을 냈어요. 10배 정도 올리게 그쵸. 그 보험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건데 그걸 타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빠예요. 같이 타고 있던 오빠. 딱 지정을 했어요. 원래 여동생이 죽으면은 그죠. 법정 부모나 수익자. 뭐 이런 쪽으로 법정 근데, 상속인. 그리고 10배나 그 직전에 올려놨고 그러니까 예. 이거 의심 받을 만하죠. 제가 알기에는 이거 해양경찰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바다에 빠진 예. 사건이라. 맞죠 이게 예. 울산 해양경찰서가 네네. 했다. 근데 아마 이 부산 동백항 쪽도 왜 울산 해양경찰서에서 했는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그쪽에 없나? 하여튼 뭐 해양경찰서 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일부러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물가를 지속 물색을 했고 네네. 사건 전날에도 차량을 몰고 그 동백항을 예행 연습차 들렸었던 거를 CCTV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게 교수님 꼭 보험 사기 내는 사건들은 항상 예행 연습을 꼭 예행 하더라고요. 연습하죠. 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해경이 자동차 실험을 재현까지 해봤어요. 네네. 사고 차량 조수석에서 몸을 운전석 쪽으로 기울여서 차량 조작이 이렇게. 가능하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동생 경찰이니까. 태워서 안전벨트 끼워놓고 네. 자 시동은 킨 상태에서 발 대고 있어. 한 해놓고 다음에 자기가 이쪽 발로도 하면서 이렇게 할 할 수 수도 있어요. 있죠. 예.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래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거의 그런 식으로. 사전에 무슨 약을 먹였거나 아니면 무슨 짓을 한 다음에 그럴 수도 안전띠 묶어놓고 예, 예. 그 다음에 지가 시동 켜가지고 이쪽 발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내리막길 같으면 예, 예. 구태여 사이드만 풀면 돼요. 그렇죠. 그냥 슬슬슬 스 내려가는 가게. 거.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런데 이 구속전 실질심사 출석 안 하고 도망갔고요. 아이고. 법원이 영장 발부했지만 한 달 뒤에 6월 3일 날 김해시에 있는 항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다. 혐의자가 사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 나쁜 놈이죠 이거. 아이고. 그러니까 참. 이제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된 게 다 결국 이제 쫓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바람에 아버지 사건이 이제 떠올랐잖아요. 네네네. 아버지도 석연찮은 그 차량 사고로 영구미제가 된 건데 그렇죠. 지금 1년 전입니다. 1년 전 아버지. 비슷하게. 아버지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 달에 낙동강에 빠져 사망했거든요. 똑같잖아요, 운전하다가. 지금. 예. 그때 아버지의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은 그 자살한 요 오빠라는 놈이 받았어요. 이때 부산경찰청은 이 사건 재수사를 검토하면서 한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네. 죽어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자살 안 했으면 예, 예. 이거 아버지 주권. 건도 가능성이 많아요.
많죠. 아니 자동차가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그러니까요. 가족 내에서 2번이나 그렇게 사고가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사건 끝난 것 같죠. 그런데 네. 그게 아니죠. 그게 뭐냐면 네. 끝이 아니다. 저 공범으로 이 오빠의? 죽은 그 사람의 내연녀 42살 이 여성을 구속을 했어요. 요 새로운 사람이 예, 이제 그러니까 등극했네요. 이제 C죠, C, A, B, 네. C로 한다면 네.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할 거고 내연녀 내연녀, 합시다. 예. 내연녀도 구속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 내연녀하고 이 죽은 그 남자가 네. 그 여동생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거로 본 거예요. 공모한 같이 거로. 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침몰한 차 있죠. 동생이 경차. 타고 있다가 그 들어가 물에 빠진 차 있잖아요. 예. 그게 내연녀 차예요. 그럼 뭐 내연녀 차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사건 가지고 이제 이 자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적용해 갖고 재판에 회부를 했던 거예요, 검찰이. 살인 혐의를 주의적 예. 공소 사실, 그다음에 자살 방조를 예비적 공소 예, 사실 예, 예. 이렇게. 그래서 그 내연녀는 예. 뇌종양을 앓고 있어서 의사 능력과 신체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그 피해자. 여동생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징역 10년 구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판사가 작년 12월 20일 날 살인, 자동차 매몰, 그렇네요. 예. 자살 방조 미수, 그다음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했습니다. 살인도 결국은 공모한 거로 본 거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자동차 매몰은 뭐 물에 빠뜨려서 한 거고요. 빠뜨렸으니까, 예. 자살 방조 미수 맞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보험 사기, 보험 목적으로 한 거니까. 예. 그때 재판부가 존귀한 생명을 네. 보험금 편취 도구로 이용했다. 맞죠. 계획 범행한 점과 책임을 공범에게 미루고 있는 점 등에서 사회적 비난가 이거 죽은 사람한테 떠밀겠죠. 난 몰라요. 저 사람이 다 한 거지. 이렇게 사회적 했겠죠. 비난 가능성이 예. 크다. 다만 1차 범행은 일부 피해자의 의사에 따랐던 점.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도 뭐 한번 그 전에 이게 좀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근데 그게 실행을 했다가 안 됐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피해자가 왜 또 그렇게 했냐면 피해자한테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아유 딱해라. 근데 이제 본인은 어차피 시한부 선고를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럼 자식한테라도 가게. 예, 그 오빠가 좀 자식을 이렇게 나쁜 좀 놈 새끼네, 이거 정말. 보살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뭐 아, 성공하지 그러네. 못해서 음. 예,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뭐 판결문 보면은 아마 이 사고 당시에는 의사 능력이 신체 능력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 당연하죠. 여동생을. 맨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약을 먹였거나 하여튼 잠들게 수면제를 먹였거나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랬네요. 뇌종양 재발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3개월도 남지 않은 그 여동생에게 자식이 있었다. 그 여동생은 친오빠에게 자신이 죽은 뒤에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사고를 위장해서 친오빠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보인다. 그 1차 범행 실패에 멈추지 않고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차량 보험 명의 이전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뒤 동백항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 하면서 그 내연녀를 이제 질타를 했고요. 네네. 얘들 저 항소했어요. 이 여자. 아이고. 네. 항소해가지고 지금 항소심이 이제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5년 받은 거 너무 억울하다고 항소한 것 같은데 네.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이 내용을 좀 더 깊숙이 알아봐가지고 대한민국 살인 사건으로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아마 요거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많거든요. 내연녀 같은 경우는 무죄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그냥 놀러 간 거다. 그 전에 간 것도 찾아간 거지. 놀러 갈 장소 알아본 거지. 범행 장소 물색한 거 아니다. 뭐 이러면서 무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에휴. 뭐 한번 요거는 자세히 그렇게 쉽지 예.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요 내용은 하여튼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찾아보고요. 부산청에서 아버지 죽음도 분명히 그 사망한 이 아들의 예. 범행인 걸로 거의 그게 나왔었거든요. 네네.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좀 알고 있는데 네네. 하기 직전에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글쎄 자살을 말이에요.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이건- 사실이라면 지금 돈 때문에 가족을 아버지랑 여동생을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동생은 시한부 3개월이라서 내 자식 오빠가 돌봐줘 내 보험금 받아서 부탁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아닐 수 있죠. 요 아들놈 입장에서는 아버지 한번 재미 본 거예요. 1억 원 맞아요. 받아먹고 아버지 보내고. 예. 아버지는 지병이 있었다는 얘기 없어요. 예. 지병이 있었다는 얘기 없다고요. 그러면 아버지 그 낙동강에 빠져서 사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보험금 1억 받아 처먹고 재미 들은 거예요. 맞아요. 한번 해봐서 그리고 여동생이 아마 원한 거 아닐 거예요. 이 얘가 말한 거지. 수석거렸겠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고 지 이름으로 옮겨놓고 그 수익자 되면 자식은 걔가 돌보겠습니까? 이런 놈이? 안 돌보죠. 이게 참 얼마나 이거 지옥 가서 아마 천인공노할 이 범죄에 대해서 상응한 대가 받을 겁니다. 예, 오늘 뭐 이슈는 한 네 꼭지 요 정도 네.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